예, 저희가 이제 또 저 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장비 착용을 좀 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시간을 꾸며주실 저희 이남우 교수님 한번 불러볼 텐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설명이 잘 들립니다. 네, 잘 스튜디오에서 됐습니다. 매주 뵙다가 또 이렇게 줌으로 미국 현지 연결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렇게 뭐 저희 이제 여름 방학을 학교가 해서 제가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실리콘밸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도 만나고 좀 산업 시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관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예. 아니 뭐 집 분위기가 딱 미국스럽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가요? 여기 예. 에어비앤비거든요. 에어비앤비요? 그래서 뭐, 네네. 그게 이제 렌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촬영하시는 거죠? 네네. 한 달 이제 렌트를 했고,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보통 그 북쪽, 그 크게 보면 이제 버클리, 에서부터 남쪽 로스가토스, 거기가 이제 넷플릭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길게 예. 발달된 지역인데 뭐 거리가 거의 자동차로 다니면 2시간 정도 되죠. 근데 샌프란시스코 한 중간쯤 있고 시내에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현지 상황 저희가 한번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해줬잖아요. 예, 바로 예. 몇 시간 전에 뭐 그 트위터에 올린 건 아니고 이제 어떠한 그 이벤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를 단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6월 2일 날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화제가 되고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그 말다툼도 뭐 입씨름을 좀 했었죠. 그래서 뭔가 경기에 관한 그 필이 아주 안 좋아서 테슬라를 10%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상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규직 을 10% 앞으로 3개월 동안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분간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보통 그 실리콘 기업들도 파타임이나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데도 15만 명이 정규직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인데 이제 여기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전체 인원 기준으로는 3.5% 이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인력 구조 조정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실리콘밸리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나타내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경기는 소비 중심으로 여전히 괜찮지만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서부 지역을 보면 여전히 소비는 왕성하지만 이제 워낙 그 높은 고점에서 증가율은 이제 좀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이제 소비가 워낙 왕성하게 회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이제 복귀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내구재 판매는 빠르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구재라는 것은 뭐 자동차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중고차 가격이 많이 그 내려갔잖아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뭐 퍼니처 가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실제 5월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 출하가 실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보면 LG전자 주가 같은 게 이제 반토막 난 게 아마 이제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속스 같은 경우가 금년에 한 35%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합니다. 반면 그 서비스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도 되게 붐비고 여기 이제 사진 보실 수 있죠? 네. 에이비스 렌트카 적혀 있는데 이제 예. 이게 제가 주말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에이비스카 렌트카를 이제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실제 빌리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와. 이만큼 공항에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뭐 여행객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여행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소비가 되게 왕성하고 사실입니다. 이게 뭐 어딜 가나 지금 붐비니까. 하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경기를 보고 주가를 볼 때는 증가율, 변화율을 보는데 아주 높은 고점에서 이제는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증가율이 그 퍼센티지가 둔화되는 모습이고 아직 감소는 아니죠. 그 대신 이제 내구재 소비는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야, 2시간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그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해서 예. 이제 저희는 특히 뭐 한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오니까 왔으니까 힘들지만 미국 사람들 뭐 몇 시간 타고 오고 그렇죠. 꼬마들도 애기들도 데리고 있는데 다 예. 항의 안 하고 잘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음. 그 카운터에 이제 대응하는 그 인력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태프들이 부족해서 지금 비행기도 이제 결항이 최근에 많다는 게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파일럿이나 승무원 아니면 랜드 크루 이런 음.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수요는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 사람을 못 대고 자동차를 못 구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물가, 지금 우리가 이제 되게 그 뭐 얘기를 많이 하는 물가는 제가 6개월마다 이제 미국을 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 대비 물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해 보면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 저보다는 이제 보통 여성들이 이런 거에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름값은 우리 많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1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값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며칠 사이는 저희가 이제 밖에서 외식하기보다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밥을 해 먹고 그냥 너무 많이 음식값이 올라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어. 보통 팁을 봉사료를 한 15%에서 20%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그로서리 장 보러 가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미국 그 중산층이나 중산층의 그 소득이 하위 계층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름값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이 물론 꺾이고도 있지만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도 지금 당장 상환 부담은 안 늘어나지만 이게 이제 내년 후년 고정금리가 끝나면 내가 이제 상환 부담이 늘어나겠구나. 왜냐하면 경제에는 뭐 심리적인 부분이 크니까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은 이제 고용이 되게 타이트했잖아요. 거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상점이나 식당 이런 데 가면 우리 사람 구합니다. 구인 광고가 많이 거의 6개월 전만 해도 상점 10개면 한 7, 8개 이제 그런 것이 그 메인 그 현관 게이트에 붙어 있었는데 많이 그것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데가 있지만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거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고 실제 경제 데이터도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아직 뭐 자세한 데이터는 얻진 않았는데 이제 저는 어느 도시나 국가를 가면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중요한 축이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가면 이제 부의 효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미국이 많이 그랬는데 최소한 하여간 이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보통 좀 빨리 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IT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여기 그 for sale 여기 그 오픈하우스 간판 예, 보이죠? 예. 이제 미국은 지역마다 약간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이 틀린데 여기 베이 에리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보통 이제 매도를 희망하면 한 1, 2주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이제 집을 보여주고 한꺼번에 일괄 그 비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 얼마 전만 해도 보통
한 20명 정도 매수자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그래서 현금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자격도 없고 막 그런데 야, 매수자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해서 가격들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미국 그 팔로알토 쪽에 조그만 아파트가 이제 그 매물이 나왔었는데 한 200만 달러에 큰 건 아니죠. 뭐 실리콘밸리에서 200만 달러면 그런데 작자가 없어서 10% 할인된 가격에 결국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꺾인 것이 아직 경지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산책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이네 오늘도 산책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좀 꺾인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지금 6% 거의 육박하잖아요. 올해 연초만 해도 3% 초반대였는데 그래서 신규 매수세를 이제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기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주택 경기가 지금 2분기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아마 연말쯤 가면 서비스 경기도 좀 꺾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저 효과로 워낙 낮은 베이스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연말이 가면 이제 베이스가 그 높아지면서 이제 전년 동기 증가율이 별로 높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그 경제의 그 엔진들이 지금 그러니까 꺼져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 감소는 아니고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엔진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 뭐좀 와닿는 엔진이 게 식어간다는 표현이 예, 많죠. 식어가고 있다. 네. 예, 지금 이남우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여러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엔진이 좀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그 이코노미스트들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또 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과 그 이번 주에 새로 나온 걸 좀 비교하고 싶어서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그 파월 의장 얼굴 나오는 거. 그래서 예.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시카고 대학교와 공동으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서비했을 때 한 70% 정도가 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야,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주말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라고 그 비즈니스 리서치 회사죠. 그래서 뭐 상당히 여기 명망이 있는 데인데 여기가 한 750명 미국 기업의 CEO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80% 가까운 CEO들이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올 것이다. 아니면 일부는 벌써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베이는 실제 지난주 중반에 연준이 0.75%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실시한 거니까 지금 똑같은 서베이를 하면 결과가 더 안 좋겠죠. 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시면 좀 상세한 내용을 보면 18%이 750명 CEO 중에 18%가 경기 침체는 없다. 음. 이제 뭐 경기가 상당히 좋을 것을 계속 낙관하는 분들이 한 18%. 그러니까 이제 소수 의견이고 15%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결국 숫자는 이제 경제 데이터는 좀 지난 다음에 몇 달 후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다수 67%는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시기로는 보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내년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CEO들이 올해 연말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시기로 보고 있었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왕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카 빌리는데 네. 예약을 하고도 2시간 기다렸다는 것처럼 음. 소비자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Bank of America CEO, CFO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뭐 5월, 6월도 크레딧 카드 사용이 지금 아주 좋다고 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뭐 걱정을 하지만 여전히 왕성한 소비를 하는데 CEO는 왜 인식이 틀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텀 같은 아저씨들은 몇 달 후 정도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인데 CEO들은 한 2, 30년을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까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관리자로서. 그래서 네. 중장기 예측, 전망을 하는데 훈련이 훨씬 더 잘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CEO들과 소비자들의 생각, 인식이 경제에 대해서 좀 틀린 걸 보여주고 이제는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 의견이 됐는데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모건 스탠리 CEO 이런 분들은 월가의 뭐 주요 은행의 대표긴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의견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대세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예. 그것이 대세로 잡았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없다는 그런 월가의 CEO들은 오히려 마이너리티가 이제 됐죠. 그렇죠? 예. 예. 참 주가만 보면 지금 뭐 그냥 마음속은 이미 경기 침체의 저 바닥인데 네. 나의 마음은 예, 이제 뭐 내년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열어두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야, 이거 뭐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국면에서 이제 예. 투자자도 약간 헷갈려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소비자들이나 뭐 가게에 붐비는 사람들 그리고 예. 우리가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왕성한데 왕성하잖아요. 경기 예. 침체 얘기가 나오면 사실 기업의 CEO들은 지금 이미 경기 침체를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리서치나 예. 자료 내는 거에서 그렇죠. 기업들에서 먼저 그런 걸 좀 체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 아 이제 우리도 이 금융권에서도 여전히 아직 경기 침체 아니다. 약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렇죠. 받아들이고 이미 대비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기 지표라는 걸 보고 그 기업인들은 그 과정,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제 먼저 좀 볼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앞에 그림으로 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전기차 얘기를 리비안을 제가 길거리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제 영상이 그 전기차 미래 자동차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제일 앞쪽에 있는 맞네요. 예. 영상에 나왔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래 자동차로 이행이 되는 과정이고 이제 그 중에 한 개 그 플랫폼이 전기차고 이제 전기차 이후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으로 가고 뭐 라이드 쉐어링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그 스타트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Dream Ace라고. 그래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애플을 꿈꾸고 여기에 이제 대항마로 이미 부상한 회사인데 이제 여기 대표인 그 임진우 박사, 여기 실리콘밸리의 그 원조인 그 스탠포드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오늘 한두 시간 전에 일부 영상이 올라갔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미래 이제 모빌리티로 가면 보통 스마트폰은 그 운영 체제가 애플은 iOS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삼성 포함해서 다 안드로이드 안에요. 단순한데 자동차로 모빌리티로 가면 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를 구동하는 부분은 오토사라고 전 세계 표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독일 업체가 중심이 되고 일본, 미국, 현대차도 여기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 세계 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윗단에 드라이버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애플이 애플 카플레이를 새로운 그 시연을 그 윈도우 디벨로퍼 할 때 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춘추전국 시대인데 여기에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이 시장을 다 먹겠다는 거고 자동차 업체들은 실제 이런 운영 체제를 애플, 구글한테 주면 모든 컨슈머 데이터를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있고
이런 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업체든 미국 업체든 한국의 현대차등 이런 데가 드림에이스라는 데를 같이 일을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인베디드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 디자인을 해서 이제 운영 체계를 지금 아우르는 만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 근데 테슬라는 이미 모든 것이 자체 운영 체제를 중심으로 다 반도체 이런 거가 내재화가 돼서 역시 테슬라가 많이 앞서 있고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는 이 운영 체제를 애플, 구글이 갖고 가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애플은 애플대로, 구글은 구글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기존 자동차에서 또 뺏기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되게. 그 어떻게 브레인 같은 역할이고 커스터머 데이터가 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고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아마 사업개미 분들이 이런 주식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가 이렇게 그 대단한 일을 하는지는 그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너무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예, 지금 뭐 앞서서 이제 테슬라도 말씀해 주셨고 테슬라가 진짜 뭐 모든 것들 이미 다 갖춘 상황인데 오늘 좀 리비안에 대해서 네, 실제로도 보셨다고요? 예, 여기 이제 예. 리디안 그 사진 있는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주말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저쪽에서 너무 멋있는 차가 갑자기 보여서 뭔가 그랬더니 느낌이 이제 저는 그 루시드는 매장을 제가 겨울에 가서 봤는데 리비안은 실제 매장이 없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지 시승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리비안이 아닌가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리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딱 요런 모델이고 느낌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포드 F 시리즈 픽업 트럭 네. 여기가 그 라이트닝이라는 F150 전기차 지금 이제 그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이제 그런 그 느낌인데 차가 볼륨감이 아주 크고 아주 막 반짝반짝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MZ 세대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기존 자동차 업체가 만든 그 픽업 트럭하고는 느낌이 많이 틀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옵션들 다 넣고 그러면 한 85,000달러. 이제 싸지는 않은데 미국에서 미니 트럭들 값이 꽤 비싸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고유가 상황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가격대이고 자동차 디자인이나 뭐 성능 이런 평들이 상당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보면 루시드는 너무 고가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때 제가 본 세단은 14만 불이어서 제가 과연 얼마만큼 그 고객층이 있을까. 이제 물론 거기도 이제 테슬라 같이 모델 S, X에서 시작해서 모델 Y, 3로 내려오는 그런 그 전략을 구사하지만 근데 이제 리비아는 좀 더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좀 더 그 시장층이 좀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실제 보면 반도체 못 구하고 부품 못 구해서 3월에 원래 인도 받기로 한 고객이 바로 뭐 1, 2주 전에 인도 받기 몇 주 전에 실제 인도를 한 9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비난을 받아서 이제 그게 상당히 그때 뭐 주가에 이제 악재고 그랬었죠. 예. 너무 늦게 얘기해 줬네요. 예, 그때 이제 또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전통 제조 그 자동차 회사나 이제 큰 전기업체 같은데 이제 테슬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테슬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반도체 회사나 이런 데는 이제 물량이 여기가 많으니까 이런 데 우선권을 주니까 자기네 같이 1, 2만 대 이제 올해 생산 목표하는 데는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비안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아울러서 이제 루시드, 뭐 사학개미 보유 종목 둘 다 톱 50에 들죠. 얘기를 들으면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리비안, 뭐 루시드 공유 주가가 고점 대비 뭐 안타깝게 많이 빠졌죠. 한 8, 90%.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리비안이 상장됐을 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100조 달러가 넘어서 좀 너무 과대한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뭐 제 예상보다 다양한 더 많이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230억 달러 정도. 여기 이제 빨간 박스에 보시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예. 특이한 것이 여전히 공매도 비율. 공매도 비율은 뭐냐면 유통 물량 중에, 그러니까 대주주나 이런 전략적 투자가 물량 빼고 유통 물량 중에 몇 프로가 공매도가 돼 있느냐. 그래서 보통 뭐 좋은 회사들 빅테크 같은 데는 한 1, 2%, 5% 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여전히 리비아는 공매도 비율이 10%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세력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뭐 한 90% 빠져서 지금 시총이 한 25조 원에서 30조 원이면 물론 여기서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리비안, 루시드 둘 다 확실히 살아남을 수 있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인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루시드는 조금 더 상장 역사가 긴데 뭐 여기도 한 80% 정도 고점 대비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뭐 비슷한데 조금 커요. 그래서 270억 달러, 한 30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비율이 여긴 좀 더 높아요. 야. 22.5%. 와, 그러니까 22%. 좀 더 이제 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되게 그 거래가 엄청 많이 되는 게 이렇게 여전히 비관적으로 봐서 공매도를 유지하거나 공매도를 치는 세력도 있지만 이제 바닥권에 많이 진입한 게 아닌가. 물론 여기서도 이런 그 변동성이 높은 주식, 이익이 안 나는 주식은 주가가 뭐 몇십 프로 오를 수도 있고 또 몇십 프로 또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런 점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리비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네네. 이제 골드만이 그 6월 초에 이제 고객들을 보통 이제 미국 증권사, 그러니까 뭐 어느 증권사,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고객을 모시고 이제 해당 기업을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경영진하고 주선을 해주거나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실제 그 공장 방문도 하고 이제 경영진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표를 보시면 애널리스트 추천이 뉴트럴 중립이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2022년, 3년, 4년, 3년 동안은 적자가 계속 많이 된다고 수십억 달러 매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당장 흑자 전환은 그 판매량이 늘어도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이제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들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중립 의견을 내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국내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매도를 안 내잖아요. 매도 의견이 전체 1%도 안 되는데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그 리서치 커미티라고 이제 위원회에서 그 매도 의견을 강제로 좀 많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가들이 실제 중립을 낸 것은 최소한 나는 이 회사의 주가 전망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아니면 이제 셀 매도와 같은 의견을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회사와의 관계를 의식을 해서 셀 대신 이제 매도 대신 중립을 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이제 뉴트럴이라면 주가 전망하기 어렵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주가 하락 여지가 더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예. 걸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두 페이지가 네. 이그 리비안 그 전기차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를 보면 그래서 그 반도체를 얼마만큼 그 확보하느냐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에 생산을 그 목표를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반도체를 확보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 올 하반기에 보통 자동차는 전자도 그렇고 많은 공장이 그 3교대까지 들어갑니다. 8시간씩 해서 3시프트가 돌아가고 뭐 국내에도 뭐 2시프트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2에다가 잔업을 몇 시간 해서 한 20시간씩 돌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1교대를 하는데 이제 2시프트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반도체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목표인 25,000대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경영진이 전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수요는 아주 강하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디자인도 좋고 아주 쿨해 보여요. 그리고 뭐 성능이 괜찮다는 그런 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가격들이 뭐 다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테슬라도 한 5% 정도 올리고, 그래서 여기도 전기차 값을 올렸는데도 수요가 아주 왕성하고, 그 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 산업, 자동차는 이제 고정비가 많은 장치 산업인데 제조 물량이 늘어나면서 단위당 고정비가 내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에서 경영진이 상당히 확신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전해줘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뭐 매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가능한 충분히 높은 그런 전기차, 확실한 테슬라의 대항마는 맞은데 약간 당분간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고점 대비는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제가 사라고 전혀 권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모니터하는 그런 박스에 놓고 좀 우리가 볼만하다. 여기 뭐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미래 전망은 그다음에 CEO의 능력, 그다음에 제조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 리비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판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리비안과 루시드를 한 달 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초병을 보내놨어요. 보초병 이미 보냈나요? 예, 보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의 보초병. 근데 오늘부터 관심을 가질 걸 그랬어요. 예, 너무 일찍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보초병이에요. 보초병이 뭐 지금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지금. 예. 네. 예, 이남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한국에 오시나요? 저는 이제 8월 초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6주 정도 여기서 열심히 방문하고, 제 관심 있는 데들 방문도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너무 보고 싶으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저희 이남우 교수님께서 미국 현지에서까지 또 저에게 소식 전해주셨고요. 너무 든든합니다. 미국 현지에도 이제 지인이 있는 거죠. 저희 교수님께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또 많은 정보들 모아서 저희 구독자들 나눠주실 거고요. 저희 이제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훈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